여보세요? 직장 내일 리아름입니다. 설담민님이요? 옆에 계시는데 전화 돌려드린 거야? 돌리라는데? 매니저님. 정말. 나처럼 얘기 들으면 똑바로 봐. 아니 신입 때 근데 사실 누구나 비슷한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어. 무섭거든. 전화가 익숙하지도 않고. 근데 신입 때 내가 생각하는 전화 공포증의 원인은 경험이 없기 때문이야. 예측이 안 되거든.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전화했는지, 전화해서 무슨 얘기를 할지 예상 범주라는 게 없어. 그래서 메모라는 걸 해도 떨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저희가 최소한 떨지 않게 해드리겠다. 최소한 전화벨이 울렸을 때 경직이 되진 않게 해드리겠다. 가장 기본적인 대처 방안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나는 사실 전화 받을 때 인사가 절반이라 생각해. 왜냐하면 봐봐. 진짜 쪼는 사람들은 전화 받잖아? 그러면 그냥 얼음. 여보세요 하는 순간 프로 아닌 거 티나는 거야. 그 여보세요 하는 순간 상대방도 당황해서 여보세요? 맞아. 그러면 여보세요만 하도 끝나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심호흡을 하시고 감사합니다. 대학내일 설다원입니다. 전화 받았습니다. 대학내일 설다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만의 인사 멘트를 정하세요. 다른 데에 온 전화를 내가 당겨받았을 경우에 네 당겨받았습니다. 대학내일 이아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상대방이 나 설다원한테 전화했는데 왜 이아름이 받아? 이렇게 당황하지 않으니까 그 점도 좀 숙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와 팀이라든가 회사 이름과 내 이름 이렇게 세 가지를 딱 세트로 말씀을 드리면 상대방이 누가 받았고 뭐 대신 받았고 이걸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차로 당황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앨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이제 내 소개를 했으니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야 되죠. 상대방이 누구고 어디서 전화를 주신 거고 무엇 때문에 전화를 주셨는지 이 세 가지는 무조건 파악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맞아. 내 전화가 아니라 남의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도 전화를 끊고 누가 물어봐. 무슨 전화예요? 이랬는데 대답을 못해. 이래버려.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되고. 맞아.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 나는 보통 내 이야기를 말한 다음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혹시 어디서 전화 주신 누구세요? 제가 뭐 적어두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 해.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라고 여쭤보면은 당연히 술술술 말해. 그러니까 어디서 전화 주셨냐? 용건이 어떻게 되시냐?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 이 멘트를 기억하면 당황하지 않고 간단하게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알려줘도 신입분들은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나와. 그리고 안 들려. 그럴 때 상대방이 또박또박 말을 해도 내가 못 들었다. 당황하지 마세요. 천천히 말씀을 하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방금 못 들었는데 천천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정중하게 또박또박 말씀을 드리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내 말 못 들었구나 이러고 다시 천천히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당황한 티가 나면 상대방이 더 천천히 말을 해주려고 대부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하기가 어려워서 못 알아들었는데 그냥 알아들은 척 네네 이렇게 하면은 이건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오피셜로 막 해석을 하는 막 엉망진창으로 그러면 안 되니까 전혀 이게 무례한 게 아니잖아.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라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거는 흠이 아니에요. 나는 이게 멘탈과 어떤 이런 마음의 문제잖아. 항상 전화가 오면 쫄았어. 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혹시나 전화를 하다가 잘못 말하면 어떡해. 이런 생각에 그냥 전화 받을 때부터 쫄아 있는 거야. 진짜 실제로 이렇게 받은 적도 있어. 이렇게 움츠러요. 그리고 이게 왜냐면 상대방도 상대방인데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잖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을까 봐. 근데 내가 혹시 실수를 할까 봐 쫄게 되더라고. 근데 절대 쫄 필요가 없다. 왜냐면 사실 전화 건 사람도 걸기 싫었을 거예요. 맞아. 일이니까 해야 되니까 나랑 똑같은 직장인이니까 전화를 건 거고 그 사람도 사람이다. 그 사람도 사람이고 그 사람도 뭔가를 물어보잖아요. 왜 물어보겠어?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거든. 절대 막 나를 막 취조하겠다 이렇게 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최대한 내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해드리고 조금 애매하거나 확인을 더 해봐야 되는 상황은 솔직하게 말을 하면 돼요.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전화도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고 다시 전화를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쪽에서도 네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지. 지금 당장 내놔 이러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쫄지 말자. 그리고 앞에 멘트를 순서가 바뀌어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순서에 연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듣는 거, 그리고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라고 묻는 것까지 하면 거의 마스터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전화를 끊고 나서 무조건 통화 내용을 정리를 해서 상대방이나 아니면 내부에 공유를 무조건 하세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30분 이내에 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전화를 돌려야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돼요. 전화 좀 돌려주실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있어도 자리에 안 계셔서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연락드리라고 하겠습니다 하고 끊으세요. 그리고 그 사수님한테 가서 전화가 왔었다라고 메모 드리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전화 돌리는 법 알려달라. 그렇게 돌릴 순 없지.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도 있고요. 구글에 전화기 뒤에 모델명을 검색하시면 전화 돌리는 법을 매뉴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그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꿀팁이다. 그래서 이제 공포에서 벗어나는 신입 여러분들이 되시길. 안녕. 콜포비아 바이. Oh, you know